네, 대받고 싶은 목요일 저녁 시간 함께 하고 있고요. 오늘은 타이거 전문가 장대진 부지점장 두 분 포트 수익률에 일조했던 그런 베스트 종목들을 짚어보는 시간으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포트 순위에서 1, 2위를 다투셨던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기대가 되네요. 네, 먼저 타이거 전문가님, 막판에 승부수 정말 제대로 던지신 것 같아요. 마이너스가 10% 넘는 페널티를 안고 시작을 하셨는데 2위 하셨잖아요. 네, 어떤 종목들이 이렇게 수익률 상승을 견인시켰나요? 네, 우선 제가 10월 12일 날 수익률 게임에 뒤늦게 동참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17%의 페널티를 안고 출발을 했는데요. 또 불의의 일격을 당해서 수익률이 마이너스 23%까지 가면서 누적 수익률 면에서 꼴찌를 면치 못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막판에 수익률 2위로 마감을 했는데요.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막판에 제가 생각할 때는 김정일 사망이라는 변수가 수익률 강한 상승 반전에 좀 제약 요인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막판에 좀 급등주를 교체를 하려고 여러 차례 고민을 했었는데 또 제 포트를 따라하시는 많은 시청자님들이 계시다는 말씀을 듣고 너무 급등주들을 편입을 했다가는 또 괜히 손실을 초래할 수 있겠다라는 점에서 망설인 끝에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으로 장대진 부지점장님께서 1등을 하지 않으셨나 생각이 되고요. 제가 일단 김정일 사망이라는 변수 때문에 방위 산업주하고 남북 경협주들이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편입하려고 했었던 종목들이 잘만테크나 광명전기 같은 종목들이었는데요. 결국은 다 급등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종목들 중에서 수익을 줬던 종목은 우선 첫 번째 안철수 연구소를 뺄 수 없겠죠. 그래서 맞아요. 안철수 연구소를 한번 보시면 이 91,000원대에 제가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전부 모든 테마가 끝났다고 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도 끝났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더 이상 오르지 못할 것이다. 마지막 폭탄 돌리기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과감하게 매수를 했고요. 148,200원, 이제 12월 13일 날 고점을 기록했습니다만, 13만 원대에서 일단 정체되는 현상이 보여서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편입을 해서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정일 사망이라는 변수가 나왔고요. 오늘 이제 증시 폐장일에 기분 좋게 또 상한가로 마감이 됐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내년 2012년에도 역시 제가 볼 때는 증시의 화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47.14% 무려 이런 수익이 나셨습니다. 저도 참 기억이 나요. 그때 굉장히 수익 1위를 하기 위해서 급등주를 하고 싶으신데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그런 종목은 참아 못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지 않았지만 또 굉장히 또 좋은 수익률 가져다 줬던 베스트 종목들 또 있죠. 두 번째 이제 삼양식품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도 추천을 하고 나서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단시간 내에 급등하리라고는 저도 상상을 못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조금 천천히 갔으면 더 갈 수 있을 종목이 아닌가 싶었는데 너무 급등을 하기 때문에 저도 일단 목표가 이전에 매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표가를 처음에 5만 원으로 정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제가 매수를 하고 이 부분에서 매도를 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5만 원대로 정해드려서 저희 회원님들 같은 경우는 최대 한 80% 이상 수익을 내신 회원님들도 계셨어요. 근데 저는 일단 근데 33% 정도 수익에 만족을 했습니다만 56,700원 상한가 행진을 하고 나서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고 나서 급락하고 다시 또 하락해서 내려오는 흐름인데요. 또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중에도 북한 김정일 사망과 관련해서 생필품 관련주로 또 상한가를 치는 또 아이러니가 나타났었는데요. 저는 이 종목은 지금 바닥권까지 다 왔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직도 2012년에 삼양식품이
더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테마와 재료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베스트 종목으로 한 종목 더 네. 가지고 오셨네요. 우선 그 인피니티 헬스케어를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제가 이 인피니티 헬스케어의 경우는 두 차례 매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두 차례에 걸쳐서 28.36%의 수익을 줬었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 19,100원 12월 27일 날 고점을 찍고 나서 지금 주가가 흘러내리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외국인들이 단기 차익 매물 그리고 헬스케어 관련주들이 당시만 해도 역시 인피니트 헬스케어가 최고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지만 최근에는 뭐 인포피아나 휴비츠나 또 다른 헬스케어 관련주들의 약진이 나타나면서 네. 상대적으로 지금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16,000원대 초반이나 지금 현재 주가 부근에서는 매력도가 있고요. 1,000만 불 수출의 탑, 그러니까 의료 영상 저장 장치를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 업체로서는 쉽지 않은 성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보기에는 제가 목표가를 2만 원에서 2만 5천 원까지도 상향을 하고 그랬습니다만 그 삼성전자의 의료기기 사업과 관련해서 또는 그 M&A 재료가 계속적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저는 2012년에도 역시 인피니티 헬스케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타이거 전문가의 베스트 종목 안철수 연구소 삼양식품 인피니티 헬스케어까지 꼽아주셨습니다. 반면에 또 좀 아쉬움이 남았던 그런 종목도 있으실 것 같은데 제가 봐도 동원산 좀 아쉬우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동원수산의 경우는 사실은 저희 회원님들한테 수익을 주었던 종목입니다. 이 15,000원대 정도 이때부터 시작해서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왔었죠. 이때 그 가족 간의 경영권 분쟁이 시발이 됐었죠. 네. 그래서 지금도 제가 볼 때는 잠재해 있다고 생각됩니다. 공식적으로는 부인하고 했지만 어제 오늘 또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해서 그거를 인수하려고 하는 의도가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를 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최근에 17,000원대 바닥을 찍고 나서 다시 오늘 장중에 24,000원대로 돌파하는 강한 흐름이 나오다가 종가에 밀렸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경영권 분쟁 재료뿐만 아니더라도 일본 고등어에서 세슘이 검출됐다든지 또는 도시락 사업에 진출했다든지 참치 가격 상승으로 인한 네. 기업 실적 호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24,000원에서 25,000원대 매물벽이 있습니다. 이 매물벽만 돌파한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고요. 단기적으로 여러분들께서는 24,000원, 5,000원 정도에서는 리스크 관리를 좀 하시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또 아쉬움이 남는 종목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우선 제가 편입을 해놓고 움직이지 않아서 너무 일찍 매도를 했던 종목이 네. 메일 유업이었습니다. 네. 근데 제가 매도를 하고 나서 한 2, 3일 후부터 이제 터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메일 유업의 경우도 일본 메이지 분유에서 세슘이 검출이 되고 그러면서 최근에는 안철수 테마주로 또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550원 고점을 찍고 나서 주가가 내려오는 모습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좀 단기적인 수익률 게임이다 보니까 일단 수익률이 지체가 되면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같은 경우는 저가 메리트도 있고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신고가 돌파까지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2만 원대 돌파는 가능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안철수 테마로 또 방향이 잡히는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메일 유업도 그런 부분까지 안철수 테마로 같이 편승이 되는지 그 부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쉬움 남았던 종목 한 종목만 더 볼까요? 네, 제가 막판에 여러분들한테 네. 마지막 날이었죠. 그래서 후너스라는 종목을 네. 한번 매수를 했는데 제가 그때 그랬습니다. 매수가 들어오기만 하면 제가 막판에 한번 대역전극을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그 이전에 이미 자회사의 신약 개발과 관련해서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이너스권에서 잡는다는 건 좀 불가능했고요. 네. 그래서 시초가에 잡으시라는 말씀을 제가 그때 드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다른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그래서 시초가에 잡으셔서 당일
13,600원 상한가를 갔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종가가 12,550원에 마감이 됐는데, 제가 나중에 들으니까, 저랑 똑같이 해서 13,600원에 매도했다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후너스의 경우는 계속적으로 그 HIV 이 신약 개발, 자회사의 신약 개발과 이게 만약에 제품화될 경우에 1억 불 이상의 로얄티가 들어온다는 점은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지켜보실 만한 재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후너스까지 좀 아쉬움이 남는 종목으로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장대진 부지점장의 효자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위 하신 거 다시 한번 축하드려요. 제가 네, 일요일 날 트로피를 안겨드리긴 했지만 그때 축하 많이 받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네. 포트를 보면 참 현명하게 꾸리셨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찌감치 1위 자리를 좀 굳히시고 2, 3위는 계속해서 좀 변동이 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2위와의 수익률을 계속 격차를 벌려가면서 계속 좀 1위를 유지하는 모습을 나타내셨는데 뭐 그 비법 일단은 뭐 좋은 종목들 선택 그거 아닐까요? 그것도 있고, 아무래도 이제 수익률이 막판에 좀 네. 3주 남겨놓고 이제 저희가 변경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도, 전반적으로 좀 이제 마음의 여유를 두고 좀 했던 게 좀 유효했던 것 같고요. 밑에 그 2, 3 하시는 분들은 좀 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 여유만 네. 있었으면은 아마도 제가 1등을 못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드는데 아무튼 시간이 촉박해서 제가 이긴 것 같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은 이제 저도 2011년 8월 1일부터 해가지고 전 참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뭐 황 대표님도 조금 전에 이야기 했다시피 꼴찌를 했다라는 이야기 듣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꼴찌를 했습니다. 네. 상당히 공통점이 많은데요. 그 당시에 8월 달에 이제 그 6일 동안 420포인트가 넘는 하락이 좀 됐죠. 지수상에서 420포인트라고 하면 거의 20%입니다. 뭐 개별 종목에서 20%가 갑자기 떨어지는 것은 봤어도 지수가 그만큼 떨어지는 것은 상당히 힘든 경우인데요. 그 당시 저 같은 경우도 대박 포트폴리오가 19% 마이너스까지 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8명 전문가 중에서 꼴찌를 하면서 이제 한 번에 나갔었는데요. 네. 그때가 좀 생각나는데 그 이후부터는 이제 상당히 좀 잘해가지고 시장 수익률을 좀 회복했고요. 시장보다 또 아웃퍼폼하는 그런 좀 모습을 보였고 뭐 이거는 제가 매매 내역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포트폴리오 수익률 흐름 그런 것들은 제 카페에 좀 올려놨습니다. 공지사항을 통해 가지고 제가 그 사항들을 갖다가 좀 올려놨으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네. 제가 이제 주로 이제 했던 종목들, 좀 유망한 종목들이라고 하면 다 아실 겁니다. 베스트 종목이라고 하면은 뭐 OCI, 하이닉스, 그리고 아이테스트 막판에 이제 했던 종목인데요. 먼저 OCI부터 좀 보겠습니다. 네. OCI는 제가 총 이제 세 번을 갖다가 매매를 했습니다. 세 번을 매매하면서, 첫 번째는 32%, 그리고 두 번째는 10%, 세 번째는 13%를 내면서, 거의 뭐 총 60% 가까운, 수익을 갖다가 냈던 종목이고요. 그 종목에 대해 가지고 매매 타이밍과 관련해 가지고 좀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 드리겠는데요. 일단은 이제 제가 첫 번째 매매했을 때 시장이 급락이 이후에 주가가 반등하는 시기에, 낙폭과대였던 모멘텀 힌트를 얻어가지고 매매했던 구간입니다. 이때 이제 시초가에 사서 거의 꼭지점까지 가가지고 파는 그런 이제 매매 형태를 보였고요. 그 중간에 이제 뭐 한 번 정도의 손절이 있었으나 그 이후의 주가를 갖다가 또 보면서 요 구간에서 또 한번 매매를 했었고요. 막판에 또 요 구간에서 한번 매매를 하면서 결국 이제 32%, 10%, 13%의 수익을 내면서 이 종목이 상당히 이제 좋았던 그런 종목이고요. 앞으로도 이제 상당히 많이 기었죠. 10월 달부터 해서 이제 바닥을 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내년도에 아무튼 이제 주가가 좀 이제 날개를 좀 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이 종목 갖다가 꾸준하게 좀 매매를 좀 해볼 생각이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이제 또 하이닉스입니다. 뭐 공통점이 많은 종목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치킨 게임이 진행되다가 결국 이제 치킨 게임 승자로 이제 발명이 나면서 주가가 상승을 많이 하는 그런 좀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이닉스도 제가 두 번의 매매를 성공했습니다. 22%를 한번 수익을 낸 적이 있고요. 다시 한 번 더 해가지고 22%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매 타이밍을 상당히 잘 잡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지수가 급락 이후에 주가가 이제 반등을 할 때 그 당시에 잡았던 게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서 이제 22% 정도의 수익이 났었고요. 한 번 더 해가지고 갈 때가 이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더 수익을 내면서 22% 정도의 수익을 내면서 두 번의 성공을 하면서 포트폴리오 전체적으로는 그 당시에 이제 OCI도 50% 비중 네. 그리고 하이닉스도 50% 비중으로 들어가면서 이 종목에서 거의 마이너스를 많이 하고 선두권으로 갔다가 올라서는데 획득한 공헌을 했던 종목이고요. 마지막에 이제 또 제가 1등과 2등을 갖다가 다투다가 마지막에 이제 개별 종목을 하나 했었죠. 네. 아이테스트라는 종목입니다. 아이테스트 같은 경우가 이제 주가가 상승을 할 때
그 당시에 잡아가지고 전반적으로 수익을 냈던 그런 종목인데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제가 짧게 매매하면서 15% 정도의 수익을 냈었지만은 그 이후에 주가를 보시면은 이제 상당히 많이 올라간 그런 모습을 좀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서 이제 한 3일 동안 올라가는 부분을 갖다가 매매한 이후에 이제 그 1위를 갖다가 확정 지어놓고 그다음부터 매매를 안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보시면 주가가 더 올라가가지고 3,500원까지 제가 추천 당시가 2,500원 가격이었거든요. 그 2,500원 아래에서 매매를 해가지고 이 정도 수익이 났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뭐 이런 종목들이 제 수익률에 그 혁혁한 공헌을 네. 하면서 제가 31.95%라는 그 수익을 냈었고요. 뭐 시장이 뭐 14% 정도 빠졌죠. 뭐 그거 갖다 생각하면 40%가 넘는 시장 대비해 가지고 아마 네. 40%가 넘는 수익률을 냈다고 보는데요. 아무튼 뭐 시장에서 시장보다 아웃퍼폼하면서 계좌 어떻게 보면은 수익률을 갖다가 선순환시키고 향후에 이제 그 상승장을 만났을 때 더욱더 수익을 갖다가 극대화시키는 그런 전략을 갖다가 써가지고 그 부분이 좀 유효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장만 더 좋았다면 더 좋은 수익률도 가능하셨을 것 같습니다. 베스트 종목으로 OCI, 하이닉스, 아이테스트 이렇게 세 종목 꼽아주셨고요. 또 반대로 좀 손실이 나서 수익률을 더 확대할 수도 있었는데 수익률을 좀 까먹어서 아쉬웠던 종목들 어떤 건가요? 네, 아무래도 초창기겠죠. 초창기에 이제 제가 8월 달에 시장이 420포인트가 급락하는 상황이 나왔을 때, 그 당시에 몇 종목들이 저를 많이 괴롭혔습니다. 그 종목들이 거의 다 이제, 손실을 갖다가 뭐 제가 전체 포트폴리오가 19%가 나는 그런 상황으로 갔었는데요. 그 당시에 두 종목 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네. 인프라웨어입니다. 저도 인프라웨어를 갖다가 상당히 좋아하는 종목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모바일 쪽에 이제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하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상당히 유망했다라고 생각해서 편입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하필 420포인트가 하락하는 그런 이제 하락을 만나가지고 손절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매매 상황 좀 보시겠습니다. 네. 8월 달이었는데요. 제가 제일 처음에 이제 그 편입하고 와서 이 부분에서 이제 했습니다. 지수가 이제 420포인트가 하락하는 그 부분이었고요. 그 부분에서 손절이 나가면서 주가가 제가 이제 손실을 입었던 부분이고요. 근데 뭐 제가 주식은 좀 전반적으로 아무래도 제가 리서치하고 그리고 투자정보팀에 있다고 보니까는 기본적인 어떤 내용들 펀더멘탈이 되는 종목들 위주로 제가 추천을 했습니다. 매매 내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다가 그 펀더멘탈이 되는 종목들, 특히 이제 기관들이라든지 매니저들이 매매를 하는 종목 위주로 해가지고 했고요. 작은 종목들이라도 이후에 보시면은 이제 제가 손절하고 나간 이후에 그 당시에 제가 그 만 원 초반에서 이제 매매를 좀 하고 손절을 하고 나갔었는데 네. 지금 얼마 전에 17,000원까지 갔었죠. 그래서 상당히 뭐 그 종목은 잘 잡았었는데 지수 때문에 좀 손실을 입었던 그런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종목은 엄청나게 또 손실을 봤습니다. 실리콘웍스라는 종목입니다. 네. 그 당시에 엄청나게 급락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한테 23%의 손실을 안겨줬던 그런 안타까운 종목인데요. 실리콘웍스도 마찬가지로 비메모리 부분. 그러니까 지금 이제 메모리 부분과 비메모리 부분이 있는데 메모리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시장 자체가 뭐 크지 않지만 비메모리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근데 그쪽에서 이제 상당히 잘 해나가는 회사였는데 앞으로 비메모리 부분 쪽이 상당히 커질 것으로 지금 예상되면서 이제 그 향후 이 업체의 그 주가가 상당히 좋을 것을 예상했었거든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편입을 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8월 초에 제가 이제 하면서 바로 편입을 했습니다. 좋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펀더멘탈 분석을 상으로 좋았기 때문에 편입했었는데 420포인트가 맞는 하락을 갖다가 맞으면서 결국 이제 제가 손절을 갖다가 좀 깊이 잡았습니다. 종목을 되게 좋게 봤기 때문에 깊이 잡았는데 그 이후에 23%의 손절을 갖다가 안겨줬고요. 지금은 뭐 별다르게 뭐 AS를 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종목들이 이제 지수가 보시면 이제 그 당시에 그 2170 정도에서 제가 추천을 드렸을 때 주가 자체는 이제 25,000원 부근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지수가 1,800인데도 불구하고 주가 자체는 오늘 기준으로 31,2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종목은 제가 잘 봤다라고 생각하지만 타이밍을 갖다가 좀 잘못 잡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아무튼 뭐 저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회사가 좀 괜찮은 기업들만 하기 때문에 손실이 났더라도 좀 기다리시면은 좀 수익이 난다는 그런 이제 이야기 좀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한전 KPS도 제가 손실을 좀 입었던 종목인데요. 최근 들어서 좋았죠. 한전 KPS도 이제 그 지수가 급락할 당시에 제가 이제 종목을 갖다가 편입을 해가지고 손실을 봤는데요. 그 당시가 요쪽입니다. 양봉이 서고 이제 그 이후에 주가가 올라갔을 때 주가가 턴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제
원전에 대한 어떤 테마들이 다시 이제 좀 일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을 하고 좀 들어갔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주가가 또 다시 한번 급락했었죠. 그 당시 지수가 보면은 9월 21일 날 1870을 갖다가 고점을 찍고요. 그리고 한 3일, 4일 만에 주가가 1650까지 가는 그런 하락이 있었습니다. 거의 이제 제가 전문가로서도 대응하기 힘든 그런 구간이 아니냐고 생각하는데요. 그 당시에 저도 이제 한전 KPS를 갖다가 9%의 좀 손실을 보고, 결국 이제 전저점을 갖다가 갱신했기 때문에, 손절이 나갔고요. 그 이후에 주가를 보시면은 이제 1650을 찍고 주가가 올라갔을 때, 그다음부터는 이제 주가는 어느 정도 이제 상승의 흐름을 탔고요. 제가 추천의 당시에 이제 지수 형태를 보면은 이제 1860, 70 정도. 그리고 이 주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34,000원 정도에서 이제 이야기 들었었거든요. 네. 그렇지만은 지금 이제 지수는 더 낮아 있는 있지만은, 종목의 주가는 더 높아 있어가지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종목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관점을 잘 봤다라고 지금 평가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좀 아쉬웠던 종목들 인프라웨어, 실리콘웍스, 한전 KPS까지 짚어주셨습니다. 타이거 전문가님은 2012년에도 승승장구 대박 포트폴리오 함께 하실 텐데 네. 포트에 이 종목만은 꼭 넣고 싶다. 그런 종목 한 종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한 종목을 뽑는 게 참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종목이 참 많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내년에 많이 급등할 종목은 지금 사람들한테 많이 회자되는 종목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단타로 수익을 낼 종목들은 많은 사람들이 추천하는 경우는 가능하겠습니다만 크게 수익을 낼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발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숨은 진주를 찾듯이 발굴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역시 2012년도에 가장 유망한 종목을 꼽을 수 있는 종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연구소를 다시 추천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2012년도에 우리나라는 총선과 대선이라는 우리나라의 특수적인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차트상으로나 여러 가지 여러분들 검증을 하셨겠지만 서울시장 출마설부터 시작해서 불출마하고 나서 지금 현 시장을 지원하겠다라는 발표도 있었고요. 한동안 기자회견을 통해서 강남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 통합신당에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급락을 했었죠. 네. 그래서 제가 저희 회원님들한테 그랬어요. 기자회견을 하면 무조건 팔아라. 라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보면 한나라당의 비대위 출범 이후에 지금 쇄신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눈에 띄는 것은 새롭게 비대위원회에 참여한 비대위원 중에 한 사람이 비트컴퓨터의 회장이라는 것 때문에 비트컴퓨터가 최근에 새로운 박근혜 테마주로 연일 상한가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공식처럼 생각했던 아가방 컴퍼니, 보령 메디앙스, 이지와 같은 박근혜 테마주에서 새로운 테마주로 옮겨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네. 상대적으로 박근혜 위원장 테마주와 안철수 원장의 테마주는 다른 게요. 정책주와 인맥주로 박근혜 테마주는 상당히 복잡하게 나누어져 있는 반면에 안철수 원장의 테마주는 상당히 좀 네. 간단하다고 말씀드릴 수 네. 있겠습니다. 최근에 좀 부각이 되는 종목들이 잘만테크, KT뮤직, 클로넷, 메일유업, 솔고바이오 정도로 둘 수 있겠죠, 오늘. 네. 근데 제가 오늘 장을 보면서 시초가부터 거의 상한가 부근으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매물을 받는 것을 봤는데, 그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이제 대선 출마 행보를 시작했다라는 루머가 돌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제가 보기에는 안철수 원장의 총선 전후의 행보를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어떤 형태로든 저는 대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선관위 디도스 공격과 같은 테마들 또 그리고 북한의 공격이라든지 이런 보안 관련 테마가 또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야권 통합 이후에 총선이 지나고 나면 정치권에서 굉장히 복잡한 이합 집산이 많이 나타날 거로 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비교해 본다면 역시 크게 수익 낼 종목은 안철수 연구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대형 우량주 쪽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내야지 왜 이렇게 자꾸 위험한 테마주들 쪽으로만 공략을 하느냐고 네. 말씀을 드리는데 시장이 정상적으로 안정적인 상승을 하는 시장이라면 저도 당연히 우량주 공략을 할 네. 겁니다. 그러나 뭐 호랑이 없는 곳에는 여우가 왕이라고요. 네. 네, 지금 대형주나 우량주들이 못 가고 있기 때문에 테마주가 가는 장세거든요. 그리고 네. 수급이 수급이 불안한 장세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안철수 연구소가 2012년에도 역시 수익률이 제일 좋은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내년에 중소형주가 더 잘 갈 것이다 이런 전망 좀 무게가 실리고 있죠. 타이거 전문가께서는 뭐 효자 종목도 내년 베스트 종목이 같은 종목이네요. 안철수 연구소를 꼽아 주셨습니다. 장대든 부지점장께서는 어떤 종목 꼽으실지 궁금하네요. 네, 어떤 종목인가요?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같은 종목인가요? 휴저 종목이 한 종목을 담아야 되는 유망 종목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OCI를 좀 뽑아봤습니다. 네. 아무래도 저는 이제 대형주 위주로 좀 이제 포트를 구성했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대형주 위주로 이제 매매를 하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를 할 때 안정성이라는 부분을 갖다가 상당히 이제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같은 자금 어떨 때는 이제 5%를 이익이 냈다가 어떨 때는 5% 까먹는다라고 생각했을 때 만약 5% 이익이 됐을 때 1,000만 원을 투자해서 5% 이익이 내면 1,050만 원이 되지 않습니까? 다시 5%를 까먹었을 때 1,050만 원에서 5%를 까먹는 거는 50만 원 이상이 될 겁니다.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계좌가 줄어들게 마련인데요.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최대한 리스크를 갖다가 줄여야 된다는 보고 있고요. 적어도 이제 기업들에 대한 어떤 분석들, 디폴트 리스크라든지 상장 폐지 리스크를 갖다가 좀 최대한 배제를 하려고 하면은 대형주 위주로 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수익이 작다고 하더라도 그게 모인다고 하면은 상당히 큰 수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종목 위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OCI 뽑아봤는데요. OCI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도 이제 이야기 드렸다시피 네. 태양광은 내년에 한번 이제 전체적으로 매기가 좀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태양광 중에서도 대장주인 OCI는 반드시 좀 편입을 해야 되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같은 의견이십니다. 효자 종목이랑 내년 베스트 종목이 같은 종목이네요. 장대든 부지점장의 2012년 베스트 공략주 OCI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분 포트폴리오 베스트 종목과 전문가들이 선정한 2012년 베스트 공략주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